안녕하세요. 상수 주역입니다. 오늘은 주역 22번째 교회인 산하비 교회의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산하비 교회의 괴사와 상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사에 들어가기 전 괴상을 먼저 복습을 해볼까요? 양, 양,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괴는 불을 상징하는 이괴, 상괴는 산을 상징하는 강괴의 모습입니다. 이대로 괴상대로 우리가 보면 산 아래 불이 있습니다. 또는 해가 있습니다. 또는 불빛이 있습니다. 산 아래 해가 있을 수 없죠. 이건 뭘 뜻한다 그랬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산이 해가 넘어갔을 때 산에 남아있는 노을, 그 아름다운 노을을 이 괴상은 표현을 해줬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상, 즉 산하비괴는 꾸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입니다. 먼저 초구를 한번 볼까요? 초구. 우리 이인법수로 표시하면은 양은 1로, 음은 0으로 표시하니 1, 0, 1, 0, 0, 1, 1, 0, 1, 0, 0, 1, 즉 이인법수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초효를 먼저 한번 볼까요? 초효. 먼저 우리말로 읽어보죠. 초구. 비기지, 사거이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지는 발이라 그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복숭아뼈 밑에 부분을 지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발을 꾸미니, 이 거도 되고 차도 되죠. 여기서는 거로 일성입니다. 사거이도, 수레를, 사는 버릴 사자죠. 수레를 버리고 걷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을 꾸미니, 비는 꿈이라는 뜻이죠. 수레를 버리고 걷는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먼저 지를 볼까요? 지. 이 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숭아뼈 아랫부분을 얘기하는 발입니다. 이 발지자죠. 주역의 효사에서 이 지가 나올 경우에는 모두 초효에서만 나옵니다. 초효에서만. 우리가 초효에 자주 등장하는 효사가 뭐라 그랬죠? 우리 배운 바가 있죠. 초효에 자주 등장하는 효사. 자, 족, 발족자입니다. 여기는 지. 그 다음에 무. 그러니까 미. 그 다음에 이. 자, 이 초효에 나오는 효사를 보면은 이건 엄지발가락 또는 엄지손가락인데 여기서는 엄지발가락입니다. 무, 꼬리 미, 꼬리가
짐승의 꼬리가 뒤에 있죠. 마지막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이는 신발 또는 발 따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발이죠. 그러니까 발, 엄지발가락, 꼬리, 신발 모두 신체의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요에 이 지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초요가 신체 부분을 따지면 가장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가 나온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는 버릴 사입니다. 사. 버릴 사. 그러니까 이건 차도 되고 거도 된다 했죠. 여기서 거를 읽습니다. 수레를 버리고 도는 걷는다는 뜻입니다. 도. 거를 돕니다. 사는 버릴 사요, 도는 거를 돕니다. 그런데 초구는 왜 수레를 버리고 걸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먼저 초구가 양효라는 점입니다. 그죠? 우리 비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 아래 산을 넘어간 노을이 아름답게 꾸며진 그 부분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계는 꾸민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꾸민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꾸민다는 이 상징을 가지고 있는 비계에서 양어는 뭘 의미하고 음어는 뭘 의미할까요? 양어는 우리가 문질 빈빈할 때 공자가 얘기한 문질 빈빈, 겉과 속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답다 그랬죠. 겉은 바로 이 문입니다. 장식이죠. 질은 봄바탕입니다. 봄바탕. 바탕이죠. 그래서 비교에서는 장식은 음으로, 바탕은 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초구는 양효니까 바탕이 해당이 되죠. 즉 본질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초구가 양효라는 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바탕을 중요시 여긴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비교에서 양효는 꾸밈보다는 본바탕을 중시한다. 즉 대변한다. 그래서 초구가 수레를 버리는 이유는, 마다하는 이유는 자신의 본분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수레는 일반 평민들은 타기 어려웠죠. 적어도 고급 관리가 돼야지 탈 수 있는 게 수레입니다. 그래서 초구는 평민에 해당하는 거죠. 평민, 일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일반 백성이 수레를 탄다는 것은 자기 격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본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레를 버리고 걷는 것입니다. 이 수레를 타지 않는 것을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물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보면은 초구가 효변하면 하괴는 양이 되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산을 상징하는 간이죠. 이거는 멈춤의 물상, 멈춤. 또 이 멈추는 물상은 이 반대격은 뭡니까? 수레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는 징계죠. 징계는 이 수레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타지 않는 것을 지금 물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수레를 상징하는 징계가 뒤집어지면은 산을 상징하는 간교가 되죠. 그래서 멈춤이라는 물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술에, 징계는 술을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초구를 배우고 있으니까 초구가 효변하면은 양이 되면서 산을 상징하는 간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멈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레를 안 탄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레 타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레라는 물상은 또 내호계는 뭡니까? 2효, 3효, 4효가 내호계라 그럽니다. 양, 음입니다. 물을 상징하는 감개죠. 여기 보면은 수레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수레가 아니고 고장난 수레입니다. 감은. 우리 99페이지 무상 취상표를 보면 나오죠. 고장난 수레입니다. 이 고장난 수레라는 물상이 있으니 이 초구 입장에서는 고장난 수레를 탈 리가 없죠. 실제로 우리가 설계전에 보면은 이 2, 3, 4효로 구성된 내혹에 가면은 고장난 수레라는 게 설계전에도 나옵니다. 근데 초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고장난 수레인데 이 수레를 타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래서 또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걷기로 하고 신발을 찾습니다. 신발을 손질합니다. 왜? 걸어가기 위해서. 또 초구가 수레를 마다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2, 3, 4효 내호계로 구성된 감계에 수레는 수레인데 고장난 수레죠. 이 고장난 수레인데 초구가 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초구는 발을 꾸미니, 발을 꾸미다는 얘기는 신고 있는 신발을 다듬는다 또는 꾸민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손질해서 수레는 버리고 걸어간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2를 볼까요? 6.2 6.2 효사를 보죠. 비기수입니다. 6.2 호사는 아주 간단하죠. 비기수.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숫자는 수염 숫자입니다. 수염을 장식한다 또는 수염을 꾸민다 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6.2는 양효입니까? 음효입니까? 음효죠. 비계가 꾸밈을 상징하는 괴인데 양효는 문질 빈빈할 때 본질을 얘기하고 음효는 문질 빈빈할 때 문, 즉 장식, 꾸밈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음효니까 이 음효는 꾸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수염을 꾸민다. 자, 6.2는 음으로서 꾸밈을 얘기하기니까 바로 문질 분분의 문자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하필 수염을 꾸밀까요? 그게 궁금한 거죠. 핵심은. 왜 수염을 꾸미느냐? 이 자세히 보시면은 3효, 4효, 5효, 상효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3효, 4효, 5효, 상효, 양, 양입니다. 양, 양. 이
4개의 호는 산내이할 때 산내이할 때 이계입니다. 이계. 산내이죠. 이계의 추가경, 추가경. 즉, 제가 말씀드릴 때 같은 효가 연이어 있으면 하나의 호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음효. 이게 음으로 바뀌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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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되죠. 그래서 이 추가된 이 괴상은 턱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이계가 아래턱과 위턱으로 안에 있는 음식물을 씹어내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턱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즉, 이 수염은 이 턱이라는 3, 4, 5 상효의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턱수염이죠. 그래서 수염을 꾸민다 라는 효사가 6.2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턱 밑에 있는 부드러운 수염입니다. 그래서 그게 음효죠. 이렇게 물상으로 우리가 효사를 계속 읽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구삼을 볼까요? 구삼을 우리말 읽어보죠. 구삼. 비여, 유여, 영정길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여, 유여, 영정길. 비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꾸민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유자. 유자는 물에 젖다. 그런 뜻입니다. 젖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꾸민 듯, 물에 적신 듯. 하니 영원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영원히 고듬을 지켜야 길하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꾸민 듯. 여자는 뭐뭐 한 듯 뜻이죠. 꾸민 듯, 적신 듯 하다는 뜻으로 잘 꾸며서 윤기가 흐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비교해서 양효는 꾸미는 것보다는 본바탕, 즉 문질에서 질을, 본질을 중요시 여긴다 여겼습니다. 이 양효죠. 그럼 당연히 문질 빈면의 질, 즉 본연의 본바탕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꾸민 듯, 물에 젖은 듯 해버리니 이 양효가 자칫 음효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죠.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영원히 고듬을 지켜야 길하다. 또는 영원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에 젖다는 젖다. 유. 물에 젖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여, 유여는 꾸민 듯 젖은 듯 하다는 뜻으로 잘 꾸며서 윤기가 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으로 보면 이 비여, 유여가 어떻게 나오나 보십시다. 물상으로 보게 되면 꾸밈은, 꾸민다는 비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교에서 나왔죠. 양, 양. 불을 상징하는 이계입니다. 여기에는 꾸밈이라는 물상이 있죠. 꾸밈. 또 물에 젖다는 물상은 어디서 나올까요? 물에 젖다는 물상은 바로 2, 3, 4효로 구성된 내혹의 감에서 나옵니다.
양음. 졌다. 물이라는 물상이 있으니까 당연히 졌다라는 그런 물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인 듯 물에 젖은 듯 윤기가 흐른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원히 곧음을 지키면 길하다 또는 영원히 곧음을 지켜야 길하다는 것은 이 곧다는 정자, 이 부분은 바로 감귀에서 나오는 물상이기도 하죠. 곧다. 자, 그것도 있지만 개사전에 의하면 삼효는 일반적으로 삼다흉이라. 무슨 뜻이냐면 삼효는 대체적으로 흉한 효사가 많이 나온다. 왜 삼효에서 흉한 물상이 많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이 삼효는 하교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지나면 이제 상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이고 위치입니다. 그래서 삼효는 대체적으로 흉한 효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사전에서도 삼다흉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해는 오두공이라는 효사가 많이 나옵니다. 오효는 공이 있다. 즉 왕이나 황제의 자리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효사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구삼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효이기 때문에 질박한 것을 얘기합니다. 즉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본바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양효 밑에 있는 음효, 위에 있는 음효, 두 음효가 장식, 꾸밈을 상징하는 그런 음효가 양쪽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효가 장식을 상징하는, 꾸밈을 상징하는 음효 사이에 끼어 있어 고립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꾸민 데다가 윤기마저 흐르니 어떻게 됩니까? 본래의 모습인 질박함과는 멀어져 버렸죠. 양효이긴 하지만. 그래서 영원히 곧음을 지키면 길하다 또는 영원히 곧음을 지켜야 길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일종의 경고입니다. 왜? 양효이기 때문에 질박한 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여기는 2효와 4효가 즉 3효를 둘러싸고 있는 2효와 4효가 음효로서 장식 또는 꾸밈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꾸밈이 양효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게 고립돼 버렸죠. 그래서 양효이면서도 질박함보다는 오히려 꾸밈에 가까워지면서 꾸민 듯 윤기가 흐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원히 곧음을 지켜야 길하다라는 경고성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즉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즉 질박한 본질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구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효사 하나하나는 이 효가 이 효상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또는 상하관계에 의해서 효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들어진 효사는 바로 점을 칠 때
이 점괘가 기륭회린의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효사는 효가 가지고 있는 자리, 자, 자리를 보면은 먼저 정, 중, 응, 비, 네 개로 나눠지죠. 정은 뭡니까? 바른 자리입니다. 바른 자리. 우리가 배운 바가 있죠. 자, 1, 3, 5효는 홀수 자리이기 때문에 양효가 옵니다. 바른 자리를 차지한 거죠. 여기서 초효와 3효는 발음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은 중도를 차지하는 거죠. 2효와 5효가 중을 차지한 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응은 서로 응하는 거죠. 초효와 4효가 양음으로 서로 응하고 있네요. 그죠? 다음 2효와 5효는 음효로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응하는 거하고 불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입니다. 초효와 2효가 이웃하고 있죠. 그런데 초효와 2효가 양음으로서 비하기는 비한데 서로 가까이긴 가까운데 음효가 양효를 타고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타고 있으면 그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2효가 중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는 길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 2효가 초효 양효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효사는 정, 중, 응, 비 이런 상호 관계에 의해서 효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효사가 그 괴에 대한 점사의 길, 흉, 회, 린을 얘기를 해주죠. 예를 들어서 구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구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서 우리가 서로 투자를 해가지고 동업해보자고 제안을 받습니다. A라는 사람이 고민을 하죠.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동업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A가 고민에 빠지죠. 그래서 점을 쳐봅니다. 점을 쳐봤더니 22번째 액이 사나 비가 나옵니다. 비가 나왔죠. 괴상을 바로 이겁니다. 양, 양, 양이죠. 산, 화, 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효사를 봤더니 효에서 구삼이 나옵니다. 구삼. 그래서 점칠 때 구삼 하면 구삼 효변이라는 효변. 이 변자입니다. 그래서 구삼효가 바로 이 점괘의 좋고 나쁨을 기륭회린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구삼효가 효변하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구삼효사를 보면 됩니다.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서 동업을 제안받고 점괘를 봤더니 B계 구삼이 효변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효사를 봤더니 비여, 유여, 영정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꾸민 듯, 적신 듯 융기가 있지만 이 양효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비교해서. 질박한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언뜻 양쪽에 쌓인 음효의 장식, 꾸밈에 둘러싸여서 꾸민 듯 윤기가 흐르는 듯 해버리니 양효의 특성, 즉 질박함을 강조해야 되는데 강조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히 고듬을 지켜야 길하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이 B의 이 점괘를 보고 나서 B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동업을 하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데 물었더니 B는 자기는 동사장을 하고 A는 총경리를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한테는 생소한 얘기죠. 중국에서는 동사장하고 총경리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동사장은 말 그대로 우리 치면 사장입니다. 총경리는 우리 치면 월급쟁이 사장쯤 될까요? 경영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지만 어떤 결재권은 이 동사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B가 A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자기는 동사장을 하고 A 당신은 총경리를 하시오 라고 제안을 했는데 A가 점을 봤더니 영원히 고듬을 지켜야 길하다 라는 이 효사를 보고는 거절을 하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만약 동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 역할도 반반 나눠서 하자 라고 이 점괘를 보고 이 효사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결정할까 저렇게 결정할까 망설일 때는 점을 쳐서 그 효사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실질적으로 주역을 우리 실생활에 반영하는 횟수가 우리보다는 훨씬 많죠. 왜? 우리는 주역이 우리나라의 주역은 철학적인 쪽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리역을 중시하죠. 우리는 의리역입니다. 우리 주역은. 그런데 중국은 상수와 의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로 양약과 한약이 또는 양이와 한이가 서로 공존하듯이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의리 쪽으로만 치우쳐가서 이 상수 부분을 경실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역의 발생은 이 상수가 근본이고 의리는 과실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놓치고 있는 우리나라 주역이기 때문에 제가 상수주역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나온 것도 바로 이 부분을 주역의 본면의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물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다 이게 상수에 해당되는 거죠. 왜? 이 물상은 상과 수로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과 수로. 주로 상으로 결정이 되죠. 그죠? 무슨 물상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부터는 효사를 해당하면서 그 사례를 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산합이 세 번째 시간은 그 메시지가 뭐였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극과 속이 조화를 이룰 때 제 모습을 나타낸다. 또 극과 속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좀 더 많은 주의 고언을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